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파가지고 말을 좀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거 읽는 거 그냥 보세요, 질문을. 자, 그러니까 질문이 조선공학 전공이고, 그리고 해상풍력에 관심이 있는데 할까 말까 물어본 거잖아요. 자, 어디까지나 저의 매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요걸 말하기 전에 조선공학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조선공학과. 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자,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나라 세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한국의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 이걸 만든 사람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의 파더입니다. 그의 사상과 그 철학을 이해해야지만 한국이 돌아가는 방향을 알 수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그런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건국의 파더의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아시겠죠? 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치를 굉장히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치는 미국에서 배워온 정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이 매우 미국적이에요. 자, 그 양당제가 돼 있잖아요. 양당. 당이 두 개잖아요. 좌파, 우파. 당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는 본인이 우파 정당을 지지해도 괜찮습니다. 좌파 정당을 지지해도 괜찮아요. 아주 자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아주 쿨하게 본인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려고 했던 대한민국이고, 그가 이제 세팅해 놓은 이 시스템 속에서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대통령들은 그래서 우파에 줄 서냐 좌파에 줄 서냐 요 문제예요. 근데 이 체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를 대한민국에 세팅해 놓으신 분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님의 사상을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자, 지금부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따를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반대할 자유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로버트처럼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칼 들고 계시다가 나를 안 따르면 죽는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반대할 자유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축복이 있고, 나를 따르면 행복해지고, 나를 따르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을 안 따를 자유도 주십니다. 아시겠죠? 요 사상이 이제 그대로 국가로 구현된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이 땅에서는.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서구인들은 세상을 볼 때 그 성경을 보고 세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서구인들은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러요. 캐논의 뜻이 가치의 척도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가치의 척도. 아시겠죠? 그래서 서구인들은 성경을 펼친 다음에
성경적이면 그 사상이 성경의 가치관에 그 맞으면 오른쪽에 놓는 거야. 오른쪽. 그게 우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을 보수하려고 하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보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좌파겠죠. 그게 좌파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질서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좌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진보예요. 진보의 뜻은 리버럴,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그 컨저버티브가 그 라이트 윙이고 리버럴이 레프트 윙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국의 파더이신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 구현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좌파라고 무조건 막 핍박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파라고 무조건 막 추종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왼쪽 오른쪽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초기에 대한민국을 셋업할 때 이 학교들, 이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웠어요. 그 대한민국을 일으켜야 되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뭐랄까, 전쟁의 폐허라기보다는 뭐라 그러지? 그 일본 제국주의가 떠나가고 그 일본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일본으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선 땅에 뭐 없었어요. 폐허입니다. 폐허였고 그 특히 이제 전쟁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25가 이제 일어난 거잖아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세워야겠죠. 인재를 양성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발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학교를 되게 많이 세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안 세웠더라도 다 이승만 대통령의 뭐랄까 초대 대통령이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뭐랄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세웠다고 해서 다 우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좌파 우파 골고루 학교를 세웠어요. 아시겠죠? 이 사상을 이해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다고 해서 다 우파 학교가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다고 해서 그 중에서도 좌파 학교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보면은 공산당을 토벌하셨잖아요. 왜 공산당을 토벌하셨냐면 좌파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공산당을 왜 토벌하셨냐면 공산당, 뭐 남조선 노동당 이런 노동당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공산당들은 일당 독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유일한 당이고 그 공산주의적인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그냥 공산주의자만 있어야지만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좌파에 투표해도 괜찮고 우파에 투표해도 괜찮잖아요. 이 자유를 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을 가보세요. 북한 가서 저는 김정은한테 반대합니다라고 말하면은 그 기관총으로 총살시키는 나라예요. 아시겠죠? 그게 공산당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을 토벌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한국의 좌파들은 미국의 좌파들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의 좌파들은 종북을 합니다. 북한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어떤 좌파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끝에 리더들이 북한이랑 연결돼 있어요. 종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그냥
본인이 성장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약간의 좌성향을 가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속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공산당이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학교가 쭉 세워져서 대학들이 그래서 우파 학교가 있고 좌파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좌파 학교가 있고 우파 학교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어딜 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조금 더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알려드릴게요. 자,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적인 원리로 세워진 대학교는 우파 보수 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운 대학교는 그 좌파 진보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조선공학과가 있는 학교를 쭉 리스트를 해보세요. 쭉 리스트를 해보시면은 그 통찰력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좌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학교들이 조선공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프트적인 학교를 님이 나오신 거예요. 님의 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매우 레프트적인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그 공대를 쭉 리스트해 보면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파 보수의 핵심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학교들을 쭉 보세요. 특히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세웠던 개신교 학교들,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독실한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웠던 학교들을 봐보세요. 그러면 조선공학과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다른 이름으로 있어요. 뭐 기계공학이나 뭐 이렇게 돼 있지 조선공학이라는 학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좌파, 진보, 민족주의 계열의 그런 학교들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본인의 학풍이 매우 좌파, 진보, 민족주의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개신교인,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도 그 개신교 그런 교회가 세운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랬어요. 대학교도 나 또 내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은데 대학교도 개신교 교회가 주축으로 해서 세운 학교를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의 룰을 알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게임의 룰을 알기 때문에. 개신교는요, 자본주의의 게임의 룰의 달인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개신교라는 것 자체가 미국적인 정서예요. 미국 정신.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불러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의 법칙이에요. 게임의 법칙. 자, 게임의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사람은 공대고 뭐 이런데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이 미국을 읽으려면은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즉 캐논. 성경책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이 캐논이 있어야 돼. 가치의 척도. 그래서 지금 님이 계속 좌성향이 있어요.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나는 그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님의 글을 쫙 읽으면 좌성향이 있는 학교에서 좌성향을 배웠고 그래서 계속 좌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님의 그 학교 사람들이 다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우파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파인지 좌파인지를 계속 분별하셔야 된다. 님은 좌성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님이 하고 싶은 해상풍력
요거가 그 굉장히 좌성향이 강한 학문입니다. 해상풍력. 자, 해상풍력을 왜 하죠? 해상풍력을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CO2 때문에 그래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시작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 자, 뉴스만 키면 맨날 나오죠. 그래서 막 그 미디어가 인도하는 건 뭐냐면, 미디어가 어떤 프로파간다를 보내고 있냐면, 지구가 인간이 만들어낸 그 탄소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환경 재앙을 맞고 있다. 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다 믿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진짠가 보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산화탄소 양을 본인이 직접 측정하기 위해 그 행동을 하고 돌아다녀 본 적이 있는지 없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냐면, 미디어와 책, 그 똑똑한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 배우는 좌파입니다. 좌파 진보적 에듀케이션 시스템과 미디어가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문제가 있다. 자,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놓고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 좌파들한테는 CO2가 많이 나오는 일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CO2 때문에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런 교육을 다 해놓고, 좌파의 추종자들은 전부 다 CO2가 많이 나가는 쪽으로 몰아넣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들은 CO2가 안 나오는 쪽으로 계속 틀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왜 이럴까? 자, 그러면 이제 통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성경적이면 우파고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통치자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왜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성경적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맘대로 우파해도 되고 좌파해도 되는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맞죠? 게임의 법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로 이제 건설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 돼요. 축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락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롭게 하지만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축복을 줘야 되고,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락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님이 나온 학교가 좌파 진보적 학교이기 때문에, 반성경적 교육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님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님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학교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가라고 부추기는 사람도 없었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좌파 진보적인 반성경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거를 실천하는 순간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상풍력이라는 건 사실 좌파 진보적인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 진보적인 테크놀로지에 빠지는 순간 나락으로 갑니다. 더 가난해지고 내 인생은 더 힘들어지고 계속 힘든 어떤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조종을 받으면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좌파 진보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졸업하면은 누군가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예의 삶을 살게 돼요. 왜냐면 그 성경을 반대하면은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은 부자가 되고 이 세상의 리더가 돼요. 축복을 받아서. 반면에 이제 그 성경의 가치관과 반대로 가면은 누군가의 노예가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꼭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떠나서 이 땅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랐으니까. 아시겠죠? 세상의 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온 시스템이 이런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에서 살 때는 아주 깐깐하게 성경책을 펼치고, 뭐 정당이 뭐라 하든 미디어가 뭐라 하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로 이게 지금 옳은가 그른가를, 그 캐논은 그러니까 가치의 척도인 캐논, 즉 성경을 펼쳐놓고 이게 오른쪽인가 왼쪽인가는 끊임없이 비교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을 선택해야 돼요. 성경적인 선택을. 그러면 미국에서 계속 성공하고 길이 열려요. 반대로 왼쪽을 선택하면, 그 성경을 반대하는 그 길을 택하면은 나락으로 가요. 계속 나락으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상풍력은 그래서 그 좌파 진보의 가스라이팅이에요. 계속 그 수없이 많은 그 산업에서 나오는 CO2로 계속 그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지구가 기후 재앙을 맞을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 가능합니다. 학자를 동원해 가지고 이런 이론 만들어봐 하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스라이팅을 한 다음에 그런 사상을 한 다음에 그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CO2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다 밀어붙여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성경적인 테크놀로지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환경을 이게 더 생각하는 거고 친환경적이다 라는 기치를 들고 하는 건데, 막상 해보면은 더 환경을 오염시키고 더 비효율적이고 더 막 가난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좌파가 말하는 테크놀로지를 따라가면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노예가 돼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라고 말하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좋은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얘기해 볼게요. 성경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의 육신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썩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귀족이 아니고 명문가고 부자가 아니어도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올바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죽을 때 우리의 육신은 땅에다 버리고 썩어지고 하나님께 우리 영원히 간다라고, 그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게 그 개신교가 말하는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우리가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반성경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한테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반성경적인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또 성경적인 소프트웨어가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님의 댓글을 보고 저는 느낀 거는 학교 학풍이 좌파 진보 민족주의, 좌파 진보 조선 그 한국인들 민족주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빠져 있는 학교고, 그리고 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해상풍력도 좌파 진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불행으로. 제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구독자랑 막 언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 한국의 명문대 박사과정에 그 태양전지를 연구하는 박사가 있었어요. 저한테 자기가 그 한국 명문대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여기 한국 명문대 박사과정인데 자기는 태양전지 테크놀로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쭉 얘기했어요. 이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테크놀로지고 태양전지 같은 거 하면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쪽박 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쭉 저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면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그 제 채널이 이렇게 악플이 많고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국뽕방송을 제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뽕방송보다는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태도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태양전지가 별로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 한국 명문대들이 태양전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아, 태양전지 되게 괜찮아 하면 어때요? 조회수는 쭉쭉 올라가겠지만 저는 그 사람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난에 빠뜨리고 나는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좌파진보적 미디어 시스템인데, 저는 좌파진보적 미디어 시스템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즉 PC주의,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안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상풍력 딱 듣자마자 오우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우 저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 님은 어때요? 자료를 서칭해 보니 미국에서도 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님이 어때요? 님은 지금 사람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하고 얘기한 거죠? 이 자료를 서칭했다는 거는 그 서치 엔진이랑 지금 대화를 한 거잖아. 기계랑 대화를 한 겁니다.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영상에서 이제 다른 영상도 좀 봐보세요. 제 영상에서 쭉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은 좌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님이 왜 자꾸 그거에 빠지는지 설명해 줄게요. 학교가 그 진보좌파적 그 한국인 민족주의에 빠진 학교를 졸업하셨고, 자, 그래서 결국 어때요? 졸업했으니까 어때요? 로봇 회사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으면, 봐봐요. 그 좌파에 빠졌으니까 지금 어때요?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민하는데 또 좌파적인 알고리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좌파진보적인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서, 인공지능은 사람을 좌파진보적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님에게 해상풍력이 그 우선순위로 뭔가 보여준 건데, 님의 평소에 그 서치하는 그 패턴을 바탕으로 그 님의 성향을 인공지능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래서 님을 더더욱 좌파 테크놀로지를 빠뜨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님이 사실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가면은 계속 좌파 진보적 테크놀로지에 빠져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일은 많이 하고 누군가에 계속 착취당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되게 힘들잖아요. 자, 요런 삶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답을 아는데 알려줘도 사람들이 안 해요.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가치 판단을 해야 돼요. 정치인이 뭐라고 하든 미디어가 뭐라고 하든 교육이 뭐라고 하든 성경을 같이 척도로 놓고,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오른쪽을 선택하는 삶, 즉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선택하는 태도가 있어야지만 미국에서 성공하고, 안 그렇다면은 이게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미국 시스템이 굉장히 심플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투머치 레프트로 가기 때문에 거기를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주의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미국 건국 세력들은.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미국을 설계해 놨어요. 미국이라는 국가를 그렇게 설계를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하려면은 성경을 모르면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마지막에 뭐 고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영상에 그 설명창에 성경책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공짜예요. 앱으로 다운받으세요.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앱으로 다운받으시고 계속 공부하세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종이 성경책을 읽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책이 킹제임스 영문 성경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또 한글로 님이 검색하잖아요. 한글로, 한국에서 한글로 킹제임스
성경책 치면은 한국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면서 이 킹제임스 성경책을 놓고 서로 물고 뜯고 막 엄청난 그런 그 뭐랄까 키보드 워리어들이 엄청난 전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자체가 좌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놓고 막 이렇게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책은, 영문 성경책은 굉장히 훌륭한 성경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그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와 그 헬라어를 그 영어라는 언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아주 잘된 훌륭한 성경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킹 제임스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킹 제임스 성경책이 너무 또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좌파들이 또 이 성경책의 편집에 막 참여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성경을 막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영문 성경책에 그 authorized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마크가 첫 페이지에 찍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영국의 그 국왕이 승인을 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영국 국왕이 이걸 승인을 하냐? 그러니까 초반에 이 번역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이 변경될까봐 락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이다, 원조다 해가지고 원조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후에 나머지 킹 제임스 버전은 또 막 이렇게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요 말씀 구절은 빼자. 이거는 너무 이렇게 막 현대 문화와 맞지 않아. 빼고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싫어서 만들어진 성경책이 킹 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단어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번역한 성경이 영문 킹 제임스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보수 진보 입장으로 보자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영문 성경책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경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보수적인 영문 성경책을 까대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네, 좌파 진보입니다. 좌파 진보가 이 성경책을 맹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고 세상을 분별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